재건축을 통해서 38,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어 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 물량들이 나오는 게 거의 극소량에 부족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재개발 구역이 무려 400곳 이상이 없어지고 해제가 되면서 지금 이 서울시가 분석한 그래프에 의하면 향후에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입주 물량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어지는 시급한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는 걸 서울시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공견입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빙하기 또는 암흑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연일 쏟아지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크고 작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듣다가 패닉에 빠지고 또 듣다가 패닉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개발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런 개발 계획들에는 반응이 이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멘붕에 빠져서 정신줄을 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실마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도강의 대단지, 국평이니까 30평대 아파트 5억대 거래가 속출하니까 패닉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7억대에 거래되던 것이 5억대에 거래되고 9억대에 거래되는 것이 6억대에 거래됐다는 얘기인데요.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을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또는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의 거래량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더본구를 먼저 보게 되면은 원래 2022년에 거래량이 348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먼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저점이라고 지나고 나서 판단해 보니까 2013년이 저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저점이었을 때 심리 상태를 보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에 휩싸였을 때예요. 그때도 거래량이 3,200건 이상이 거래가 됐던 곳이 이 도봉구입니다. 근데 원래 2022년에 348건, 아주 국소량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거래량을 토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봉구뿐만 아니라 강북구 같은 경우도 2013년에 1,300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178건 정도, 그리고 2013년이 지나고 나서는 2,000건 이상의 거래가 평상시에 일어났던 곳인데 원래는 178건이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래량을 토대로 뭔가를 판단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013년에 6,800건, 그리고 그 이후에는 11,000건 이상의 거래가 되던 곳인데 원래는 73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최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24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노도강 지역은 역대 최저치의 이 매매 수급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반응은 패닉, 집단 멘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거래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래량 안에는 금매 또는 극금매라는 것이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금매는 금매도와 금매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금매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최저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가격이 폭등하거나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이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 또 이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가 이어지고, 이게 급매수로 이어져서 최고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최저가와
최고가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가 많고 시세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수치인데, 지금 현재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최고가 대비해서 얼마가 떨어졌다라는 걸로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통계 수치에 굉장히 착시와 착오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 기준에 의한 데이터인지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요, 선별적인 정보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잘 고르고 골라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만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인데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시장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 절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요. 또 이 심리라는 부분들도 정책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는 것이 이 심리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기준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또 이런 지금 현재 안 좋은 경제 상황이 3년, 5년 연속돼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1, 2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얼만큼 부족한지, 또 서울의 공급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이 서울의 입주 물량이 2026년이 되게 되면은 거의 없을 정도로 공급량, 입주 물량들이 급감을 하게 된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울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서울에 매년 입주 물량이 5만 가구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통해서 2020년까지 매년 12,000가구의 평균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공급이 되어 왔다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인 재건축을 통해서 38,000가구 정도가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 왔다라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 물량들이 나오는 게 거의 극소량에 부족하고, 앞으로도 이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적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초과이익 관수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진단 통과라는 이런 법들이 정비가 되지 않는 한 현재 재건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몇 년 안에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10년 동안에 재개발 구역이 무려 400곳 이상이 없어지고 해제가 되면서 부족한 부분이 25만 채 정도가 부족한 것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서울시가 분석한 그래프에 의하면 향후에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입주 물량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시급한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는 걸 서울시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 재건축의 부족분을 이 재개발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만 2천 가구가 아니라 앞으로는 3만에서 5만 가구 정도에 가까운 정도의 물량들을 이 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 2022년에 일반적인 재개발이 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2032년 정도가 되어야 입주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10년 동안의 공급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고 소규모로 빠른 시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용적률 자체가 250% 정도밖에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큰 수의 주택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역세권 개발인 거죠. 역세권 개발은 같은 면적에 용적률을 500에서 700% 정도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모아타운 250%로 만약에 500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는 1000세대와 1500세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당 빠른 시간 안에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해낼 수 있고,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가 또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런 수요자들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분양성도 높아서 공급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앞으로 공급들이 특히나 역세권 개발이 많이 지게 될 거고, 누군가는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매수 심리가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또 많은 악재에 의해서 멘붕 또는 패닉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 호재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호재와 악재 중에서 어떤 정보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5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되는 정보에 집중을 하면서 패닉에 빠져 계실지, 아니면은 역세권 개발이 돼서 5억짜리 부동산이 15억이 되는 아파트가 되는 정보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지금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고민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